그해 겨울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남원의 골짜기마다 흰 숨결이 쌓이고 노 부인의 집 지붕 위에도 눈꽃이 두텁게 내려앉았죠. 우리 손녀는 또 늦잠이네. 이젠 나보다 잠이 많아. 손녀 소미의 고운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 거실로 나옵니다. 은주는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꿀을 한 스푼, 그리고 약간의 허브잎. 하지만 오늘은 그 향이 이상했어요. 익숙한 달콤함 속에 어딘가 쓴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하며 마셔봅니다. 지연은 며칠째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늘 어머님 건강식 준비한다며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였죠. 은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떠올렸습니다. 혼잣말로 참 고운 사람이야 내 며느리는. 근데 왜 눈을 마주치면 늘 미소가 늦게 피어날까? 어머님, 오늘은 유자 대신 꿀차 드세요. 요즘 기운 없으시잖아요. 그래, 고맙구나. 항상 나를 나보다 더 먼저 챙기는구나. 근데 왜 이리 쓰냐? 꿀은 달아야지. 아마 약초물로 끓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날 밤부터였어요. 은주는 자꾸 기억이 끊겼습니다.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무얼 먹었는지조차 희미했죠. 그녀는 그것을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딱 하나 손녀 소미만은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또 약 드셨어요? 어제도 먹었잖아요. 그래? 요즘 왜 이리 깜빡하니? 엄마가 가져다 준 차 마시고 나면 항상 그러잖아요. 그 말에 은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끝에 맺힌 꿀빛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그 겨울의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도현이 출장 중일 땐 늘 정적이 감돌았고 지연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자주 글을 주고받았지요. 또 밤마다 뭐 하는 걸까? 창문 너머로 본 건 낯선 남자의 차. 지연이 그 안에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죠.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그 순간부터 불안이 눈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고구마를 삶아서 놀러 왔어요. 가만히 소미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은주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살이 너무 빠졌잖아.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주저주저 말을 꺼내봅니다.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너 그 꿀차 좀 그만 마셔. 요즘 사람들 이상한 약 넣는 경우 많다더라. 설마 우리 지연이가 그럴 리 있나? 그 애가 날 얼마나 챙기는데. 그 말에 옥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의심조차 하지 않을 때니까요. 며칠 후 은주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찻잔 바닥에 남은 흔적이 붉게 변해 있던 겁니다. 그 색은 꿀이 아니라 약이 섞일 때 나는 반응이었죠. 이게 뭐지? 그때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인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미소 뒤 어딘가 싸늘한 냉기가 맴돌았습니다. 소미는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카메라 안에 녹음기를 숨겼죠. 그날 밤 녹음된 음성 속엔 낯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작게 속삭입니다. 오늘만 더 주면 돼요. 곧 끝날 거예요. 낯선 남성이 짜증스럽게 답합니다. 빨리 끝내. 늦어지면 곤란해. 그리고 짧은 웃음소리.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뒤 은주는 쓰러졌습니다. 찻잔이 깨지고 바닥엔 흩어진 약가루. 소미는 울부짖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할머니 숨이 안 쉬어. 빨리 와. 뭐라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 119 전화해. 구급차의 사이렌이 눈 덮인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날 새벽 모든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고 머리맡에서 소미가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혈액 검사 결과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누가 약을 먹인 겁니까? 어머님이 불면증 약을 스스로 드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수면제를 찾으셨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침착했고 표정은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소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엔 오래된 장난감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날 밤 소미는 이불 속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눌러야 했어요. 플레이. 지연의 음성이 속삭이듯 들립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타면 돼요. 내일이면 끝나요. 낯선 남성의 대답이 들립니다. 정말 괜찮겠어? 지연은 태연하고 나지막히 말합니다. 늙은 사람들은 금방 잊어요. 며칠만 지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이의 숨소리가 빨라졌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녹음 종료음 띠. 소미는 불안한 듯 나지막히 혼잣말을 해봅니다. 엄마, 왜 그래요? 다음 날 아침 병실엔 햇살이 들었어요. 지연은 차를 끓여왔지요. 그리고 은주의 이불을 당겨 덮어주며 어머님 정신 좀 드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겨우 눈을 뜨며 며느리를 향해 기운 없이 속삭여 봅니다. 지연아, 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잠만 오지? 지연은 얼굴을 가까이 대며 몸이 회복되려면 그래야죠. 꿀차 드세요. 그 말에 소미는 손끝으로 침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꿀차라는 단어가 독처럼 번져갔어요. 밤이 되자 소미는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할머니한테 약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현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소미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엄마가 들으면 상처받아. 그 한 줄이 아이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그래도 소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과학실에서 몰래 컴퓨터를 켜고 녹음 파일을 USB에 옮어요. 손이 떨릴 때마다 마르고 창백한 힘없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늘 말없이 따뜻했지만 요즘은 자꾸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소미의 책가방을 뒤졌습니다. 책 사이에 낯선 USB가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웃었어요. 이 아이도 나를 의심하는구나. 그 미소는 짧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은주의 침대 옆에 약봉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 주무세요, 어머님. 방 안엔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휑하게 들립니다. 한밤중 바람이 문을 세게 칩니다. 소미는 그 소리에 놀라 깨서 부엌으로 갔어요. 지연은 없었어요. 대신 열린 현관문 사이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언덕 위로 향하고 있었어요. 소미는 작게 불러봅니다. 엄마. 눈보라 속 지연은 무언가를 땅에 묻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쥔 건 USB였어요. 그리고 그 옆엔 깨진 찻잔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소미는 얼어붙은 발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지연의 얼굴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지요. 소미야, 추운데 뭐하니?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은주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 기억 속 일부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꾸 이상한 꿈을 꾸어요. 지연이 자신의 찻잔에 뭔가를 타던 장면.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내가 꾸는 꿈이지? 그러던 중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때요? 독성 반응은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가 마신 건 꿀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소미는 꺼내둔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어요. 화면 속엔 엄마가 땅을 파던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어요.
그녀는 그 영상을 새로 저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할머니 거야. 엄마가 아무리 지워도 난 다시 찍을 거야. 창문 밖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흰 눈 위로 발자국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이 멎은 뒤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은주는 약간의 회복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아직 약했지만 마음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창문을 열고 녹아내리는 눈을 바라봤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아마도. 그러나 그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엔 어딘가 계산된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다시 꿀차를 끓였습니다. 향은 달콤했고 빛깔은 맑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그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머님? 오늘은 꿀차 안 드세요? 오늘은 그냥 물이 마시고 싶네. 그래요. 그럼 내일 드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사이엔 얇은 얼음막처럼 팽팽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소미는 식탁 아래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알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왜 말 안 하실까? 그날 밤 소미는 몰래 할머니의 방으로 갔어요. 서랍 속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다시 꺼내진 USB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숨겨야 해. 그녀는 USB를 작은 그림 액자 뒤에 숨겼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지연은 딸을 보며 소미야 뭐해? 그냥 숙제 찾고 있었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일부러 USB 이야기를 꺼냈어요. 소미야, 내 카메라에 녹음기 있었던 거 알아? 아무리 장난이라도 어른 몰래 녹음하면 안 돼. 소미는 대답합니다. 미안해요. 근데 장난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그 질문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만들 해라. 밥이 식잖니. 그 말 한마디로 식탁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지연은 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둔 방 안엔 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날 병원에서 죄송했어요. 괜히 오해받은 것 같아서요. 오해라 사람 마음이 참 묘하지. 믿는 사람일수록 의심이 늦게 오더라. 그래도 전 어머님이 좋아요. 그래.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사람의 좋아한다는 말은 가끔 칼이 되지.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계절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적막했습니다. 은주는 방 안에서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계속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문득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은주는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또 꿀차인가?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불 꺼진 부엌 한가운데 지연이 있었습니다.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반짝였어요. 잠이 안 오세요, 어머님? 그냥 물 마시러. 지연은 잔을 건네며. 그럼 이거요. 따뜻한 꿀물이에요. 숙면에 좋아요. 그 순간 은주는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불을 켰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지연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연아, 이 집엔 비밀이 너무 많지 않니? 모든 집엔 조금씩 있죠.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지연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눈물처럼 번졌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소미는 다시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번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집의 숨소리를 담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나중에 들려줄 거야. 할머니가 잊어도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불빛이 비치자 아이는 눈을 감았어요. 지연은 낮게 말해봅니다. 소미야 깼니? 대답 대신 정적만이 흘렀어요.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어요. 한쪽은 보호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지키려 했어요. 각자의 진실을.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품고 삽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누군가의 생명을 덮을 때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건 죄인 것입니다. 눈이 녹고 있었어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작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도 긴 겨울이 드디어 끝나려나 봅니다. 소미야 봐라. 저기 마당에도 새싹이 나왔네. 정말이네 봄이에요 할머니. 하지만 어떤 봄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엔 아직도 한 사람의 마음이 겨울 속에 묶여 있었거든요. 지연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 잔의 차가 놓였어요. 은주, 소미, 그리고 지연의 잔. 서로가 마주 앉았지만 말은 오랫동안 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꿀차예요. 약도 없어요. 은주는 잔을 바라보며 말해봅니다. 그래, 오늘은 함께 마시자꾸나. 지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지난 겨울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은주는 그 떨림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단다. 하지만 고인은 그게 달라.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님,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끝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한 문장 속에 변명과 고백,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 도현이 돌아왔어요. 집안의 공기는 이미 얇은 얼음처럼 긴장되어 있었어요. 소미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아빠, 이거 들어봐요. 엄마가. 지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만 더 타면 돼요. 내일이면 끝나요. 낯선 남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괜찮겠어? 지연이 답합니다. 늙은 사람들은 금방 잊어요. 도현은 경로하며 소리 지릅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지연이 불안해하며 악을 써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은 집에 없었잖아. 빚 독촉이 매일 왔어. 어머님은 돈을 줬는데 그걸 내가 썼어. 나쁜 줄 알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랬던 거야. 그런데 점점 지연은 무너졌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눈에서 흐르는 건 눈물이 아닌 두려움과 후회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약까지 넣은 거야? 잠들게 만들어서 조용히 그렇게 끝내려던 거야? 지연은 오열합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조용히 쉬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나도 무서웠다고. 그 순간 소미가 울부짖었어요. 거짓말이야. 아이의 목소리가 방 안을 찢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선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건 후회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그날 이후 경찰이 집을 찾았습니다. 도현은 신고를 망설이지 않았지요. 지연은 조용히 연행되었어요. 지연이 속삭이며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벌은 남이 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살아내야 하는 거란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 순간 마당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와 눈부신 햇살이 부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엔 소미가 기대어 있어요. 할머니, 엄마는 이제 감옥 가요? 은주는 나지막히. 응, 하지만 거기서 잘못을 다 생각하겠지. 할머니를 바라보며. 그럼 용서할 거예요? 그래. 언젠간.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삶의 일부지만 그걸 감당하는 게 벌이고 그걸 견디는 게 구원이란다.
은주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끝엔 따뜻한 햇살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건 아픔의 끝이자 용서의 시작이었어요. 은주는 나지막히 속삭여 봅니다. 죄는 무겁지, 하지만 벌은 꼭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야. 기억 속에서 매일 깨어나는 후회, 그게 가장 깊은 벌이란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단다. 사람은 죄를 씻고 나면 그 위에 꽃을 피울 수는 있다는 걸.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봄이 확연히 알려줍니다. 그날 오후 바람꽃이 피었습니다. 한겨울을 견뎌낸 작은 꽃잎은 햇살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눈처럼 녹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따뜻한 봄빛이었습니다.